네, 2차시 회계 기초 개념. 자, 이제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계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회계가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회사 회자에 계산할 계자죠. 회계. 회. 다시 쓸게요. 회사 회자에 계산할 계자. 회사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세요. 회사의 모든 일을 계산한다.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수치도 나타나겠죠. 수치도 나타납니다. 수치도 표현될 겁니다. 자, 쉽게 해서 이해를 해가면서 이제 깊이를 더해 가도록 합시다. 회사를 계산한다. 회사를 계산하려면 숫자도 나타나겠죠. 그죠? 숫자도 나타난다는 거. 자, 요 화면에서는 회계는 회사를 계산하는데 회사를 숫자도 나타난다. 우리 숫자들 재무적, 재무적 정보 혹은 돈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돈으로 나타나니까 화폐적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회계, 그 개념 살짝 잡고 들어가. 자, 봅시다. 우리가 회사의 계산을 회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계 정보 이용자라 하겠죠. 즉, 회사의 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는 얘기죠. 회사의 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자,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기업은 개인 기업도 있고 한명회사도 있고 합자회사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는데 개인 기업의 주인은 개인입니다. 그죠?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샀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주는 왜 주식을 삽니까? 회사가 삼성전자가 막 주가가 오릅니다. 그럼 돈 벌죠. 주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내려는 사람들. 그리고 주가가 올라서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내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업이 이익이 남으면 뭘 줍니까? 배당금을 줍니다. 그죠?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 요거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이익을 내서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내려는 돈을 벌려는 사람들. 좀 장기간 갖고 있어서 배당금을 받으려는 사람들. 또 주주총회에 참가해서 경영에 참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래서 주주는 기업이 계산한 정보에 대해서, 즉 기업이 계산한 정보, 기업의 정보, 회계라는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자, 되시겠죠? 주주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회사가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 되고, 그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는 당연히 기업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금융기관 같다고 보시고요. 자, 돈을 빌려줄까 말까?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려준 원금과 이자는 무사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의 계산된 정보, 즉 회계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정부는 우리가 경제 정책을 수립합니다. 정책을 수립하니까 당연히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집단. 과세당국은요, 이익이 있으면 뭐 합니까? 세금을 매기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계산한 정보를 가지고 과세 의사결정을 내리죠. 세금을 매긴다든가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소비자들은 뭐 합니까?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 기업이 계속해서 존속하느냐 해서 AS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요. 시민단체, 사회단체. 요즘요, 탄소 배출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회사가 탄소를 배출 많이 하는가,
아니면 기부금을 많이 내는가, 기부금을 낼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직면할 때 기업의 정보를 가질 겁니다. 자, 뭐 아무 기업만 보고서 기부금 내라고 안 하겠죠. 돈 많이 버는 회사에 기부금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탄소 배출을 갖다가 감시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투자의 목적, 투자할까 말까 할 때 기업의 정보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물론 경영을 하는 사람 당연히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기업의 계산한 정보에 대해서 경영자도 알아야 됩니다. 종업원 자기 급여를 올릴까 말까 임금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업의 정보를 알고자 하겠죠. 자, 제가 조금 두서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두서없이 설명했는데요. 뒷단에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집단, 주주, 채권자, 금융기관, 정부, 과세당국,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투자가는요. 요런 집단은 우리가 기업의 외부에 있다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라 하고요. 외부 이해관계자. 이 집단들, 기업 안에서 경영자나 종업원 기업의 내부에 있죠. 이 집단을 우리가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라 합니다. 이해관계자라 하는데, 자,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있죠? 그죠? 관심 있죠?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죠? 관심이 있을 겁니다.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 집단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고요.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라 하면 주로 어디가 된다? 경영자가 될 겁니다. 경영자가 될 겁니다. 자, 다시 복습한다면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금융기관, 정부, 과세당국,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투자가 이런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고 기업의 내부에서는 누가 있다? 경영자와 종업원이 있습니다. 됐죠? 됐죠? 자, 한번 쭉 살펴보세요. 주주는 단기에 주식을 팔까 말까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인가 채권자 빌린 돈 회수할까 말까 이자 어느 정도 받을까 금융기관 똑같죠. 정부는 경제정책 수립합니다. 과세당국은 세금 매깁니다. 소비자단체는 AS 등에 관심이 있고 사회단체는 소비자운동, 즉 탄소 배출이라든가 아니면 이 기업의 기부금 같은 것들요. 투자할까 말까 각기 다른 의사결정을 다 내립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든 자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주주 및 투자가입니다. 기업의 주인이 주주, 그리고 기업에 투자한 집단입니다. 조금 지금 용어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너무 첫술에 배부를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업의 재무상태라고, 재무상태는 우리가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도산이라는 얘기는 기업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이 망할 위험이 없는지 그리고 특정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혹은 어떤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채권자나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집단이죠.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여신, 빌려준다는, 줄여자에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줄 거냐? 빌려준 돈을, 빌려줄 때자죠. 돈을 빌려준 돈을 대여금, 빌려준 돈을 우리는 대여금이라 합니다.
대금을 회수할 거냐 아니면 연장해 줄 것이냐 혹은 대출 심사 돈을 빌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심사와 관련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과세당국 정부는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회계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를 한다든가 기부금 등을 위해서도 회계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과세당국은 주로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경우는 기업의 계속 여부, 즉 AS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물론 AS가 하나의 예죠. 사례고 계속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단체에서는 기업의 환경오염 여부에 관심을 지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말들을 읽으시면은 처음에 한꺼번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읽으시고 아마 1학년 1학기가 지나시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수가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으로. 자, 내부 이해관계자요. 기업의 내부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경영자는 기계, 건물 등과 같은 신설비 대체, 기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기업의 경영 활동을 평가하여 적절한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뭐냐 하면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말이죠. 그죠?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말입니다.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경영자 같으면 기업의 경영,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익관리, 예산 수립, 통제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경영자가 하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차츰 익히게 될 겁니다. 종업원은요. 종업원은 임금 협상 등과 같은 경우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외부 이해관계자, 내부 이해관계자 한번 다시 보세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가 뭔가를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회계를. 결국은 기업의 계산, 회계 기업을 계산하는 게 그대로 해석하면 기업의 계산인데 자, 그래서 기업 조금 전에 봤다시피 기업을 둘러싼 외부 이해관계자와 기업의 내부의 경영자와 종업원 같은 무수히 많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그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즉 정보 이용자가 결국은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가 각기 다른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useful information입니다. information, 즉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건이 이게 뭐냐면 거래입니다. 하나의 거래가 일어나면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측정하고
분류하고 요약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내가 슈퍼에서 자, 새우깡을 하나 샀습니다. 새우깡을 하나 샀는 게 거대죠. 이런 거래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새우깡 샀다, 콩나물 샀다, 아니면 기계 샀다, 뭐 샀다, 팔았다 이런 거래들을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자, 새우깡을 1,000원 주고 샀다. 그럼 1,000원이죠. 측정이죠. 근데 내인데 들어온 거 뭐가 들어온다? 새우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뭐가 나갔다? 돈이 나갔죠. 그죠? 근데 정보 이용자에게 그냥 이런 식으로 샀다, 뭐 샀다, 일기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분류하고, 이게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비용이냐, 수익이냐로 분류하고, 요약해서 뭐 해야 된다? 네, 전달해야 되죠. 전달하는 하나의 어떤 이걸 우리가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문장을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사건을 식별, 측정, 분류, 요약, 전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뭐가 된다? 회계가 됩니다. 자, 미국 AAA에서 이렇게 또 정의 내린 똑같습니다.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 그거 됩니다. 그죠?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 식별, 측정, 전달. 똑같죠? 식별, 측정, 전달. 식별, 측정, 분류 요약이 빠지고 전달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죠? 회계의 정의. 자,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계는 뭐라고요? 유용한 정보, 회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고, 회계의 역할은, 자, 요거 나중에 뭐 중급 회계쯤이나 이런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요. 회계는 정보죠. 하나의 정보입니다. 회계는 하나의 정보고, 그 다음에 회계는 이 말, 기업 경영의 언어니까. 즉, 우리가 기업을 둘러싼 무수히 많은 외부 이해관계자 집단과 일일이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일일이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계라는 도구들. 자, 보세요. 의사소통의 수단, 도구다.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즉, 회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기업 경영의 언어라고 합니다. 또 회계는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무슨 활동이다? 서비스 활동으로 보게 됩니다. 자, 회계의 목적은요, 유용한 정보 제공, 회계의 역할은 정보이기도 하고, 기업 경영의 언어이기도 하고, 서비스 활동이기도 하고,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회계 정의 다시 내려볼게요.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건을 식별, 측정, 분류 요약, 전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활동, 기업 경영 언어, 정보,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머릿속에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요거 과제인데 부담 없이 풀어서 학습관리 시스템에 탑재할 필요는 없어요. 학습관리 시스템에 탑재하지 말고 제인데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주가 기업의 회계 정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다 설명했었죠. 이거 푸실 때 네이버 지식 백과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주가 즉 주주는 단기 차익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단기 차익 주가가 오르면 돈 벌죠. 단기 차익의 목적 그 다음에 오래 갖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받든가 기업 경영에 참가하든가 자, 그거요. 경영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회계가 필요했죠. 회계 정보가 회계의 정의 조금 전에 했었고 회계의 목적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좋아하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 적고 이유를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조금 전에 1차 시했던 과제도 한번 풀어서 프린트해서 풀어서 가지고 계세요. 제가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나씩 풀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쭉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면 수업을 들으시고 요 슬라이드들 계속해서 못 오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